예, 안녕하십니까. 서비스 마케팅 9번째 차, 9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첫 번째 20분 하고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두 번째 20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여기 좀 이따 그 10번째 주차 20분 첫 번째 20분 두 번째 찍으면 다 됩니다. 동영상이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이제 10장, 11장, 12장, 13장이 남았는데요. 10장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인적 자원 관리입니다. 인적 자원 관리는 우리 학교에 별도 과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마케팅에서 일반적으로 참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럼 빼고 11장이 이제 뭐 품질, 12장이 수요 공급, 뭐 13장이 이제 고객 관계 관리에서 응용하는 거. 그래서 11, 12, 13을 이제 9주차와 10주차에 이제 다 다루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 이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고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다시 논의를 합시다. 이제 오늘 들어가면 품질입니다. 서비스 품질 관리란 뭐냐면 서비스의 품질이 균일하게 하면서 향상되게. 그러니까 제품의 경우는 균일하게는 되고 향상을 시키는 거고 서비스는 균일하게 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눈에 안 보이고 서비스 생산자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품질 관리, 서비스 퀄리티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품질을 높이고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성공을 하는 것, 서비스 성공의 가능성을 올리는 것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각된 서비스 품질. 여기서 이제 서비스란 객관적인 서비스 품질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 perceived 서비스 퀄리티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그 서비스가 상당히 좋다. 상당히 좋다. 그래서 어디서 뭐 배송하는 서비스가 상당히 좋고, 그래서 구글에서 뭘 해주는 서비스가 좋고, 아마존에서 주문했을 때 배송하는 서비스가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사람들이 그것을 퍼셉션을 다르게 하면 if they perceive differently 그들이 만약에 지각을 다르게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게 아니고 지각, 마케팅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생산하는 것도 잘해야 되면 사람들이 느끼는 것. 그래서 품질이 아주 좋은 서비스들이 가끔 실패하는 경우가 사람들이 좋다고 느끼지 않아서 너무 빨리 가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객 만족과 서비스 품질은 이제 항상 관련이 많죠. 고객 만족이란 사람들이 서비스에 대해서 기대하는 수준과 그거의 서비스가 실제로 기대를 충족했는지 여부 이것이 고객 만족을 고객 만족을 이제 되었는지 고객 불만족이 되었는지를 이제 구분해 줍니다. 따라서 고객 만족이 되려면 기대 수준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 품질을 올려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나와 있고 뭐 제품 분위기가 가격 이런 게 나왔습니다. 거래 품질과 누적. 거래는 특정한 한 번의 그런 거고 누적이라는 건 여러 번. 기업이 장기적으로 기업도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어떤 삼성생명 보험회사가 한 번은 약간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어떠냐. 장기적으로 삼성생명이 대하면서 뭐 최고의 보험회사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제일 잘한다. 대한항공이 한 번은 실수다 했지만 장기적으로 어떠냐. 장기적인 게 누적, 큐뮬레이티드 퀄리티가 되죠.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 장기적인. 관계 마케팅이라는 것이 단기의 관계가 아니고 장기의 관계로 가자는 겁니다. 장기. 고객 만족은 정의는 소비자가 그 기대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수준을 워낙 낮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대 수준을 낮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서비스 품질이 높아도 아주 만족을 합니다. 근데 기대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들은 다르죠. 그래서 구매를 할 때 보면 일반적인 숙달된 아주 경험이 많은 그 고객들과 그냥 초보자인 고객이 서비스에 대해서 전혀 다릅니다. 고객이 아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주 까다롭죠. 제가 이제 요새 눈에 약간 백내장기가 있어서 이제 작년에는 처음에는 제가 아주 잘 몰랐는데 그 다음에 많은 안과를 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조금 많이 알았죠. 지금은 의사들을 제가 만나면 조금 의사들에서 실망을 많이 하는데 초기에는 실망 안 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대 수준의 변화에 따라서 품질에 대한 지각을 다르게 한다. 제품은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고 이제 서비스는 그러니까 제품은 눈에 보이고 서비스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리조트 호텔, 그래서 스파, 골프장, 뭐 조문의 태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서비스가 점점 느는 걸 여러분도 알게 되죠. 여러분이
고등학교까지 다닐 때는 제품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학교를 다니고 학교에서 책을 사고 그랬는데 물론 학원은 서비스겠죠. 근데 학원에 대해서는 또 정부가 규제도 하고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서 서비스를 엄청나게 많이 느끼게 되죠.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리고 밖에 나와서 서비스 뭐 우리 딸도 이제 유학 준비를 하면서 많은 서비스를 느끼는데 그 서비스에서 느껴지는 품질들 내가 느끼는 그 품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요거가 있습니다. 그 품질은 기본적으로는 그 서비스를 받기 전에 잘 모르기 때문에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어느 정도 수준일 거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브랜드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서비스를 잘하는 업체들이 이제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현대백화점이 서비스를 상당히 잘하고 그다음에 에버랜드가 좀 잘하고 대한항공이 잘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대한항공도 이제 뭐 문제가 약간 뭐 있어서 사람들이 대한항공을 비행기를 안 타겠다. 대한항공이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에 나온 다음에 고객이 6%가 빠졌다고 합니다. 실제 대한항공은 변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게 변한 거죠. 생각. 소비자 기분, 소비자들이 어떻게 이제 감정 전염이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유행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 서비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뭐 제가 말씀드린 건데 다음에 뭐 어떤 사이트 하나 있던데 한때는 광우병 사태 때는 뭐 수백만 명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수백 명도 안 들어옵니다. 그게 뭡니까? 확 불이 붙었다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공연이 한 유명한 분인 경우는 뭐 수천 명이 왔는데 또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니까 또 수십 명 줄고 이게 이제 감염이 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를 자주 하는 겁니다.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변화를 자주 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찾아 나가는 그 대중의 욕구가 아주 많은 편이죠.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귀인. 성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비스를 잘하는 업체들은 성공을 해도 우리가 잘했다기보다는 고객이 도와줬다 생각하고 서비스를 못하는 업체들은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비스를 잘하는 업체들은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좀 그저 그랬는데 고객들이 우리를 좋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겸손하게. 서비스를 못하는 업체들은 고객들 얘기보다는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못했을 경우에도 서비스를 잘하는 업체는 우리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못이다. 그런데 서비스를 못하는 업체는 우리가 잘못이 아니고 고객이 평가를 잘못했다. 제가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드렸습니다. Attribution Theory. 이게 귀인 이론이라고 합니다. 귀인 이론. 귀인 이론이 뭘 가르쳐 주냐? 그 사람들이 특정한 반응이나 어떤 느낌을 가졌을 때 그 느낌이나 반응이 왜 그렇게 형성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Attribution Theory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서비스에 적용해서 서비스가 성공했을 때 서비스 제공자가 잘한 거냐, 서비스 수요자가 만족을 한 거냐. 서비스를 잘하는 업체들은 우리가 잘했다기보다는 서비스 수요자들이 우리를 좋게 봤다고 생각을 하고 서비스를 잘못한 업체들은 서비스 수요자보다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가 실패를 했을 경우에 서비스를 잘하는 업체들은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비스를 잘못한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우리를 나쁘게 봤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서비스를 잘하는 업체들의 생각을 우리가 점점 배워야겠죠. 고객 만족의 이제 공정성. 공정성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절차적인 공정성과 분배적인 공정성과 상호작용 공정성입니다. 이걸 어떤 procedural justice, 그다음 distributive justice, interactional justice를 합니다. 절차적이라는 건 그 상황이 전해가는 것이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건데 있냐 그러죠. 어떤 이제 호텔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먼저 온 first come first served 먼저 온 사람이 서브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먼저 온 사람보다는 중간에 뭐 유명 인사가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먼저 서비스를 받았다. 이제 procedural justice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distributive justice는 그 행사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쇼핑백을 하나씩 선물로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3개를 가져갔다. 이게 분배적인 공정성이 문제가 됩니다. 인터랙션은 그 과정에서 거기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들과 여기 사람들의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이게 있죠.
그러니까 공정한 것을 주고 공정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항상 공정하냐? 그럴 수는 없죠. 인간이 사니까요. 이 세상에 항상 공정한 경우는 없죠. 공정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비스는 다른 고객들이 어떤 했을 때 다른 고객들 상당히 문제를 삼죠. 비행기 문제가 생겼을 때도 1등석이 있고 비즈니스석이 있고 그냥 일반 이코노미석이 있는데 보통 사람은 대부분 이코노미석이 탑니다. 근데 이코노미석을 예약을 하고 나서도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그 비행기사와 어떤 관계나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코노미석에 요금 냈는데도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공정성의 문제는. 그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기분이 나빠지면서 서비스 실패가 될 수도 있죠. 다속성 모형이라는 것이 이제 멀티 애티튜드 모델인데요. 소비자 행동에도 나오고 이게 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브랜드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서비스에 나오고 사람들이 고객이 평가할 때는 하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그리고 여러 가지의 점수의 종합이 그 사람들의 만족이다. 그래서 미시간 대학교에서 지금 하는 것도 있고 미시간 대학교에서 클래스 펀넬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것이 그런 다속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에 가서 고객 만족 지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걸 그 KPC라죠. 코리아 프로덕티비티 센터가 생산성 본부에서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서비스의 고객 만족 지수가 높은 거 신문에 자주 나오고 그런 업체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슨 서비스 업체들 뭐 보험회사나 비행기 회사나 통신회사나 금융회사들이 다 그런 데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 결과 배수.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고객 만족도가 높을수록 충성도가 매우 강하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버드 하면서 상당히 확 올라가죠. 그게 뭡니까? 고객 만족이 높으면 계속 고객 만족이 높으면 충성도가 높다. 그 얘기 뭡니까? 내가 특정 보험회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높으면 거기에 대해서 점점 빠져드는 거죠. 그 회사를 계속 애호하고 loyal to that company고 이탈 성향이 propensity to exit이라고 하는데 이탈 성향이 propensity to exit이라고 하는데 그 보험회사를 떠나려는 성향이 되게 낮죠. 제가 요새 모 보험회사에 자문교수를 하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얘기를 할 때 우수 고객 중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했더니 식사를 같이 하는 부사장님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냥 뜨내기들이 가끔 나갑니다.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우수 고객들은 고객 만족을 하면서 충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고객이 이탈 성향이 낮죠. 고객 만족이 높으면 시장 점유율이 높다. 그렇게 돼야죠. 고객 만족이 높은데 시장 점유율이 낮다고 하면 고객 만족하려는 노력을 안 하겠죠. 우리는. 그렇죠? 통신사의 고객 만족이 높다. 상당히 빠르고 통화 품질이 좋고 그다음에 과금도 많이 안 한다. 그렇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는 거고 고객 충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고객 충성도란 그 통신사를 계속 쓰는 거. 브랜드 자산이란 그 브랜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돈으로 평가합니다. 브랜드 에셋이라고 하는데 브랜드 에셋이란 뭐냐면 서비스 브랜드 에셋이란 특정한 서비스 업체, 뭐 통신사나 비행기 회사나 뭐 금융회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이제 브랜드 어웨어니스, 브랜드 인지도 높고 그다음에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거, 브랜드 프레퍼런스가 높고 브랜드 어웨어니스가 높고 브랜드 프레퍼런스가 높으면서 브랜드 자산이 되면 그 금융사나 통신사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죠. 그게 돈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특정한 브랜드 이름 자체가 하나은행, SK텔레콤 이 자체가 엄청난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수익률이 올라가면 다시 그 수익률의 일정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회사를 도와주신 서비스 해준 분들에게 우리가 뭐 연말에 아니면 특정한 명절에 아니면 창립 기념식에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소비자들에게 간단한 오퍼링을 판촉물이나 제공을 해주죠. 서비스 품질의 유형에는 뭐 여러 가지입니다. 성과 품질, 이건 성과가 됐습니다. 소비자가 이제 여기 음식점에 갔을 때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웰던만 먹습니다. 저는 뭐 레어나 미디엄은 거의 안 먹고 안 먹는 이유가 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책에 보면 우리 집사람이 그랬더니 피를 먹지 말라 그랬다는데 목사님하고 얘기하다니까 그건 구약의 시대였고 요새는 뭐 아니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피가 있는 걸 보면 좀 아주 기분이 이상했고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7년 살면서 웰던만 먹었어요. 아주 딱딱. 근데 웰던이 좀 딱딱하죠.
그 사람들이 미디엄 쪽으로 하는데 저는 그냥 웰던을 먹고 내가 먹은 것이 잘 나왔냐. 그 아웃백에 가서 먹었더니 잘 나왔냐. 학생들하고 먹었더니 뭐 베니간스인가요? 그 뭐 다른 데 가서 언제 먹었더니 어떠냐. 그럼 이제 그 나온 거죠. 근데 과정이 아까 말한 이 성과 품질이 이제 그런 어떤 디스트리뷰트 저스티스 같은 거죠. 성과가 좋았나. 과정은 프로시저를 종업원이 주문을 받고 음식을 제공해가지고 계산하는데 그랬냐. 많은 경우에 종업원한테 시켰는데 해서 웰던으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미디엄으로 해갖고 오면 이게 이제 과정 결과도 그렇지만 이제 과정상에서 이 사람이 말을 듣지 않았다. 나오면서 계산하면서 이 사람에게 뭐 어느 정도 적립금을 요구했는데 고객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해서 적립금 안 해준다. 이런 게 이제 과정상에. 그리고 거기 보니까 분명히 거기는 뭐 화장실은 뭐 이렇게 있고 뭐 향내가 나고 이렇게 합니다 했더니 갔는데 향내가 안 나더라. 이런 게 이제 과정에 그렇게 써나는 거하고 다른 거. 그렇죠? 우리 거짓말이라는 게 뭡니까? 저번에 얘기한 것과 지금 얘기한 다른 게 거짓말이죠. 그렇죠? 거짓말이라는 게. 거짓말이라는 게 제가 미국에서 박사를 했다 이렇게 저번에 얘기했는데 오늘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는 항상 동일한 과정이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리적 환경은 이제 물리적 환경이 좀 해서 되고 병원이나 약국에 가면 저기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이나 약국의 약사분들이 전부 하얀 가운을 입고 있죠. 그럼 깨끗해 보이면서 아하 그렇죠. 원래 이미지가 그랬냐? 그렇진 않았고 1950년대에 TV가 나오면서 병원과 약국들이 뭐 광고를 하고 아니면 드라마에다가 어떤 그 의사가 나오는 장면에 전부 하얀 가운을 입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인식이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면 의사가 깨끗한 걸로 하고 근데 가끔은 뭐 술을 먹고 뭐 수술했다 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레스토랑도 보니까 부엌에 얼핏 봤는데 부엌의 조리 과정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니면 동영상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안 믿을 수도 있고 특정 음식점이 좀 지저분하다는 게 TV에 한번 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물리 환경에 대해서 품질을 디그레이드 격을 낮추게 되죠. 서브코인하고 서비스 퀄리티 아주 유명한 차원입니다. 이게 페라소라마는 거고 텍사스 A&M 대학이죠. 그 텍사스 그게 그 농광과 그런 데 텍사스에 있는 대학인데 그 텍사스 쪽에서 이제 서비스 퀄리티를 만들어갖고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아주 이게 기본적으로는 겁니다. 기대 수준과 제공 수준의 차이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만든 게 그 5가지. 유용성, 신뢰성, 요구 응대성, 확산성, 감정이죠. 이게 엠퍼시, 이게 엠퍼시라는 게 이제 동등하게. 아하, 지금 손님이 와가지고 막 약간은 들떠 있어. 그래서 오늘 무슨 즐거운 일이 있어요. 예, 우리 딸이 대학교 졸업했어요. 이렇게 할 때 감정 들어가는 거. 그렇죠? 이런 5가지를 가지고 서비스 퀄리티를 해가지고 하나 올려가는 느끼는 그 5가지. 그래서 뭐 근데 예전에는 우리도 이 5가지를 다 외우라 그랬는데 뭐 외울 필요는 없고 보시고 그냥 유형 설비나 서비스 장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그런 거. 약속한 서비스를 받는지 즉각적인 서비스를 받는지 종업원들의 지식과 예절에 대한 거 그다음에 고객 각각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과 배려 이 5가지가 5가지 디멘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서비스 퀄리티란 이 5가지 측면으로 돼 있다. 이 5가지를 적절하게 충족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했냐? 팩터 어널리시스를 해가지고 익스플로터리 팩터 탐색적 그 요인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팩터 로딩 0.4가 이상이 나와서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컨퍼머터리로 다시 해가지고 잡아낸 겁니다. 그 다음에 리즈렐로 이제 검증하는 거죠. 유용성, 뭐 장비, 외형, 뭐 이런 거, 신뢰성 이걸 뭐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서브 퀄이 뭡니까? 그 서비스 퀄리티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측정 척도로서 교수님들이 만든 저널 오브 리테일링이나 저널 오브 마케팅이라는 아주 유명한 잡지에 학술지에 나온 것이다. 이런 거죠. 사람들이 형태에 대해서 믿는 거, 신뢰, 믿을 수 있는 거,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응대를 했냐.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서비스를 나쁘다고 하는 게 내가 욕을 했다. 저기 미안하지만 그냥 찬물이 왔는데 우리 딸이 약간 감기 기운이 있으니까 뜨거운 물을 좀 주세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예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예 그러고 갔는데 뜨거운 물을 안 가져왔다든지 이런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 수저를 그냥 땅바닥에 막 놓는 거. 그러니까 그거다 랩킨을 깔고 놓는 것이 상당히 기분이 상당히 이제 그런 거죠.
이제 확신, 이게 정말로 그 사람들이 제가 뭐 백화점의 서비스를 초기에 개발할 때는 이제 무릎 꿇고 고객들에게 잘해보라는 걸 했는데 실제로 그 백화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정성을 다한다. 감정별 엠퍼시는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감정을 통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서브컬의 한계점. 이것이 이제 특정한 제품이 기본적으로는 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학원에 대한 서비스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학원은 여기서 영어 학원, 영어를 잘 가르치는 감정 배려보다는 완전 확실성 이런 게 더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노인 요양 이럴 때는 감정 배려가 중요하고, 이 디멘전 5가지가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제품에 대해서 다른 것이 이제 차이가 있고, 서비스에 따라서 측정하는 게 조금 성과 분야에 누락될 수도 있다. 뭐 그렇더라도 현재 서비스 퀄리티가 가장 중요한 걸로, 서브콜보다 더 중요한 척도가 개발될 때까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걸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한다 그러면 보통 이걸로 된 설문지를 그냥 돌려서 점수가 높게 나오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